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몰타와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왔었고 23년 올해는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입국 제한이 풀리자마자 어학연수로 다녀온 두 나라에 대하여 영상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이 비싼 곳은 못 갔고 가격적으로 조금 저렴한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가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2월엔 코로나로 필리핀 입국이 불가능했었고 기약 없이 기다릴 수 없었던 저는 몰타라는 나라를 먼저 가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필리핀도 입국이 가능해지면서 각각 몰타 3개월, 필리핀 4개월을 갔다 왔고 장단점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몰타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환경이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학연수 기간 동안 유럽에서 산다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며 살아본다는 것이 정말 값지다 생각이 되고 어느샌가 식당에서 볼 수 없는 소주 대신 자연스럽게 와인을 고르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 몰타만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문화유산을 볼 수 있고 크지 않기 때문에 택시를 타면 당일로 어디든 다녀올 수 있습니다. 몰타에 3개월 무비자로 머물 수 있고 치안 또한 유럽에서 매우 안전한 편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여행입니다. 몰타는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연합국가 간의 여행이 비교적 자유롭고 위치적으로 굉장히 가까워서 싼 값에 다른 유럽 국가들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많은 유학생들이 연수 기간 중에 더 많이 다녀오고 제일 가까이 있는 이탈리아의 경우 로마, 베네치아 등등 여러 번 갔다 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까우니 비행 시간도 별로 안 걸려서 한국에서 유럽 여행 가듯이 시간을 길게 잡을 필요도 없고 가방 하나 메고 2박 3일, 3박 4일로 많이 갔다 오곤 합니다. 저는 프랑스를 왕복 비행기 표값 10만원에 갔다 왔었고 미리 예약하면 5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예약이 가능했었을 정도로 많이 저렴합니다. 세 번째로 다양한 유럽 국가 친구들입니다. 저는 워낙 내성적이기도 해서 유럽 친구를 많이 사귀진 못했는데요. 몰타에 영어를 배우러 온 다른 여러 유럽 국가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몰타는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습니다. 겨울이 비수기이고 여름이 성수기인데 이유는 많은 유럽인들이 영어를 배우고 휴가를 즐기러 몰타로 많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반에는 대부분 10명 중 7명 정도의 유럽인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인 비율이 매우 낮고 많은 유럽 친구들과 장기간 생활하다 보면 외국인 공포증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몰타의 단점입니다. 첫 번째로 짧은 그룹 수업입니다. 몰타에는 많은 영어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레벨과 코스가 다양한데 대부분 하루 3-4시간 정도로 수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전반과 오후반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 1시간 반씩 2교시로 하루에 3시간 수업이 있었습니다. 수업 양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한 반에 10명 정도로 그룹 수업을 하다 보니 대부분 학생들끼리 서로 의논하는 방식의 수업이 많은데 나와 영어 레벨이 비슷한 친구들과의 대화로 회화가 많이 늘기는 조금 어렵다 생각됩니다. 또한 개인적인 질문에 대한 피드백이 바로바로 이루어지기 힘들고 순간순간 내가 뭘 틀리는지 모르는 채 대화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수업의 질 또한 사교육 최강 한국 학원과 비교하면 많이 떨어진다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한국과 너무 멀다입니다. 영어 공부를 하는데 나라 간의 거리가 문제가 되진 않지만 생각해야 할 게 조금 생겨버립니다. 일단 몰타까지의 항공료부터 너무 비싸며 우리나라와 직항이 없어 무조건 경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몰타까지의 비행시간 또한 대략 13시간이 넘게 걸리는데요. 비행기 안 좁은 곳에 오래 앉아있는 것이 생각보다 정말 불편했습니다. 저는 몰타까지의 비행 이후로 비행기를 타는 것에 대한 설렘이 사라졌는데요. 왜 비즈니스 클래스가 따로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무려 7시간의 애매한 시차가 존재하는데 몰타에서 하루를 좀 보내고 오후 6시쯤 되면 한국은 새벽 1시로 가족들과 연락하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낮에는 일어나서 학원 가고 바쁘다가 저녁에 전화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물가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몰타는 유럽인들이 휴양하러 오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특히나 어학원들이 몰려있는 도시 파처빌이나 슬리에마는
관광하러 온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외식을 하는 경우 가격이 더 비싼 경우가 많이 있고, 셰어하우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숙소에서 요리를 직접 해먹어야 하기 때문에 물가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 필리핀 어학연수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부터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학원입니다. 학원이 구조 자체가 대부분 기숙사가 붙어있고 식사와 생활 편의시설이 같이 제공되는 학원일 것입니다. 학원 안에서 24시간 생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업만 하는 다른 나라의 어학원과 가장 다른 점입니다. 평일에는 외출이 제한되는 스파르타식 학원도 많고 학생의 안전관리를 위해 통금 시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리핀 안에서 일어나는 다른 문제나 비자 문제도 학원에서 해결해주고 밥도 주기 때문에 정말 영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수십 년간 한국 유학생들을 받으며 생긴 필리핀 어학원만의 노하우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수업입니다. 필리핀 어학연수의 최대 장점이라 생각되는 맨투맨 수업입니다. 맨투맨 수업은 그룹 수업과 압도적으로 차이나는 말하기의 양으로 영어를 말하는 데 익숙해지게 됩니다. 수업 내내 나의 생각을 영어로 말하면서 머릿속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줄고 자신감이 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업의 양도 하루 7교시로 학원만 가도 하루를 영어 말하기로 알차게 보낼 수 있다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환경입니다. 몰타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환경이 큰 장점이라 생각됩니다. 필리핀의 온화한 날씨, 긍정적인 사람들, 아름다운 휴양지, 처음 먹어보는 새롭고 맛있는 과일들, 항상 새로운 환경은 새로운 나를 만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 특유의 온화한 날씨로 매일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었고, 주말에는 많은 학생들이 주변 섬이나 휴양지로 여행을 자주 떠납니다. 특히 이런 휴양지에는 동남아의 에메랄드빛 바다에서 스노클링이나 스쿠버 다이빙 등 많은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리핀의 단점입니다. 첫 번째는 치안인데요. 치안 때문에 필리핀을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특히나 어학연수로 필리핀을 가게 되면 여행처럼 단기로 며칠만 머물다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마주칠 확률이 그만큼 올라간다 생각되고, 제가 머물렀던 4개월 동안 많은 학원 친구들 뿐만 아니라 저조차도 가방 속에 있는 핸드폰과 지갑을 동시에 도둑맞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한 옆 학원에는 강도가 침입하여 학원생이 다치는 사건도 있었고, 총을 보여주며 협박하는 택시기사에게 돈을 빼앗긴 같은 학원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례들은 모두 2022년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이고, 학원 선생님들조차 밖에서 핸드폰을 들고 있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 환경입니다. 장점이었기도 하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생각되는데요. 필리핀 어학연수를 알아보다 보면 우리나라의 70년대 환경이다, 기대하지 말고 가라는 말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정확히 70, 80년대 우리나라가 어떤 환경이었는지 잘 모르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경이 정말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가자마자 느낄 수 있는 도로교통 상황은 무단횡단은 기본이고 도로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현지인들이 먹는 길거리 음식은 가격이 싸지만 위생 상태가 엉망이며, 유학을 온 학생들은 괜히 먹다가 탈나면 정말 고생하기 때문에 거의 시도조차 해보지 않습니다. 인터넷이 정말 느리고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카톡조차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외출을 하는 경우는 거의 비싼 음식점이나 대형 쇼핑몰을 가게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오히려 한국보다 비싸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학원의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길거리에 많은 야생 동물들은 정말 새벽 내내 시끄럽게 울고 잠을 방해합니다. 세 번째로 학원 안에서 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학원 규칙입니다. 학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원을 큰 벽으로 두르고 보안 가드도 입구에 세워둡니다. 또한 학생들의 출입까지 대부분 제한하는데, 이것이 학생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너무 좋지만 자신이 조금 더 자유를 원하고 이러한 규칙이 너무 엄격하다 느껴진다면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평일에는 외출을 할 수 없는 스파르타 코스인 학원들도 많고 외박 금지나 통금 시간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외출 제한으로 학원 안에서만 생활하다 보면 내가 지금 필리핀에 온 건지 한국에 있는 영어 마을에 온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칙을 따르겠다고 입학할 때 서약서를 쓰게 되는데, 규칙을 어기고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한 환불이 없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무단 외박 한 번 했다가 퇴학을 당하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거나 외출 금지를 당하는 사례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바로 남은 6주를 외출 금지를 당했었는데요. 작은 학원 안에서 나가지 못하고 학원밥만 먹으며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나라에 상관없이 어학연수 자체에 대해 제가 느꼈던 점은 영어 입이 열리기에는 좋지만 한국에서 얼마나 공부를 해갔느냐에 따라 더욱 효율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 생각됩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 듣고 말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한국인들 특성상 어학원에서 자신이 한국에서 공부했던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의 영어 수업을 듣게 될 것입니다.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국어로 공부할 때보다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즉, 수업에서 새로운 영단어나 문법을 알아가는 것보다 자신이 공부한 것을 외국인에게 사용해보는 수업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써볼 수 있는 영어를 많이 공부해 간다면 얻어가는 것이 더욱 많은 어학연수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경험한 몰타, 필리핀 어학연수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해 보았습니다. 저는 영어를 그리 잘하지도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요. 학원마다 다를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